이 학습을 빨리 캐치하는 순간이 게임과 활동을 통해서구나라는 걸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을 활용을 하면서 아이들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지금 이 교수법도 저희 수업에서 다 사용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헬린 영어 도서관의 조엔 선생님과 헬레 원장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세미나 때 학부모님들이 질문을 주셨는데 가장 많이 질문을 하셨던 것들이에요. 아이가 영어 교육에 흥미를 잃지 않고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첫 번째는 그냥 영어를 언어로 배울 수 있게끔, 언어로 인식할 수 있게끔에 대한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만약에 영어가 학습이라는 걸로 느껴진다면 흥미를 잃어버리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영어를 언어로 할 수 있게끔 인식시켜주고 알려주는 게, 좀 길을 안내해주는 게 학부모와 또 교육자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생각은 드는데요. 사실 저는 지금 이 교수법도 저희 수업에서 다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아마 조연쌤도 제 수업 들어와 보셨잖아요. 어떻게 느끼셨어요? 액션이 많았죠. 액션 진짜 많아요. 액션이 많고 직접적으로 많이 보여주셨어요. 네, 맞아요. 오, 되게 잘 캐치했는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많이 표현해주는 게 진짜 많았어요, 몸으로. 그래서 액션 부분도 상당히 큰 게 좀 중요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영어를 배울 수 있게끔 도와줘야 하는데,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학습은 무조건 필요합니다. 학습식과 이 약간의 그 놀이심, 그러니까 재미를 잘 섞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첫날 수업 딱 끝나자마자 하신 말씀이, 원장님 도대체 뭐 하셨어요? 왜 우리 아이가 거기 되게 재밌다고, 헬렌 잉글리시 왜 재밌다고 해요? 도대체 무슨 질 했어요? 이 얘기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재밌으면 안 되는 것 같은. 그러니까 뭔가 학습이니까. 재밌으면 안 되는데. 네네네. 근데 어머니들 또 약간 응? 하고 하시는 게, 애들이 안 가고 싶다는 얘기를 안 하는데 애들이 실력이 느는 게 애가 확실히 학습이 되니까, 되게 생각보다 되게 빨리 느니까 어머니들 그걸 되게 궁금해하세요. 네. 헬렌 영어 도서관 기관에서 저희가 수업하는 방식은 진도는 나가고 그 진도를 활용한 수업을 되게 많이 해요. 예를 들면 파닉스. 진도로 나가는 거는 보통 한 25분, 30분이면 진도로 나갈 수가 있어요. 나머지 20분, 30분, 뭐 요 나머지 시간 같은 경우에는 그 파닉스를 활용한 게임들을 많이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오늘 크를 배웠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에게,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줄 다 라인에 쓴 다음에 한번 찍어보자. 그럼 애들이 막 뛰어가서 그 애를 막 찝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서 계속 아이들이 활동을 하면서 또는 게임을 하면서 그날 배웠던 거를 계속 빠르게 터득하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을 가위를 가르치면서 느꼈던 게, 얘네가 적절한 학습은 필요한데 이 학습을 빨리 캐치하는 순간이 게임과 활동을 통해서구나라는 걸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을 활용을 하면서 아이들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가 있었던 거죠. 물론 흥미가 떨어지는 시기가 있기는 있지만 보통 저희 기간 다 오래됐잖아요, 애들. 그렇죠. 그 이유가 그런 방법을 좀 많이 사용해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어린 친구들 파닉스만 그렇게 하나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지만 큰 애들도 약간 그렇게 해요. 오늘 저는 이 아이들에게 앞으로 다음 주에 왼절을 가르쳐주고 싶어요. When I was young, I was a naughty. 뭐 이런 거. 뭔가 이 왼절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이거를. 단순히 애들한테 when이 언제라는 그게 아니고 내가 어렸을 때라는 때도 알려주고 싶을 때는 그룹을 나눠서 그거를 한번 딱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고 바로 게임 시켜요. 자, 이제부터 왼절에 대한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돌아가면서 왼절에 대해서 빨리 얘기를 해야 돼요. 얘기 못하면 스티커 뺏기고 마이너스 당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렇게 연습을 시키고 그 다음 주에 문법책으로 왼절을 알려주잖아요. 진짜 빨리 터득해요. 배운 내용을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활용도 그냥 책 안에서만 국한돼서 공부한다기보다는 여러 활동을 통해서 이 아이가 습득할 수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영어들 말씀하시는 게 왜 영어 도서관이 재밌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왜 헬렌 영어 더 재밌다고 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느끼기에는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어서요. 사실 일반 한국형 도서관 같은 경우도 문법적으로 다가오는 경우, 해석적으로 다가오는 경우 너무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고 최대한 와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역량에 대한 거 모든 걸 섞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자유롭게 조금 스피킹 해볼 수 있는 곳, 자유롭게 본인이 라이팅 해볼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더 흥미를 잃지 않고 영어 도서관을 좀 더 다닐 수 있는, 오래 잘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어로 접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국한돼 있기에 책상이나 이런 데서 학습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여러 활동과 체험 또는 여러 가지 이제 상황 속에서
뭐 리서치도 좋고요. 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터득할 수 있게끔 또는 내가 배운 단어를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사실은 너무 이제 책상 앞에서만 시키니까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게 아닐까 생각은 듭니다. 이번 영상으로 통해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도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하실 수 있겠네요. 그럼요. 이 방금 얘기한 거를 통해서 집에서 파닉스 한 장 나갔으면 이제 그 다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빨리 이 친구들이 이 파닉스를 적용할 수 있는지 가서 막 벽에다가 파닉스 알파벳 같은 거 한 다음에 자 브브 소리 나는 거 쳐봐 그러면 막 달려와서 브브 막 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활용할 수가 있죠, 물론. 미디어를 사용한 그런 교육도 시켜도 될까요? 적절한 미디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에서는 많은 상황 속에서 영어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많이 못 보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보통 다 한국은 한국어로 쓰면서 상을 맞이하기 때문에 그럼 이 친구들이 간접적으로 어떻게 그 상을 맞이할 수 있을까? 방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원서. 원서를 보면서 그 상황을 그려나가면서 그거를 마주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사용하는 단어를 알 수 있겠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미디어. 그다음 미디어 안에서도 상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아하. 그래서 이렇게 여러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 콘텐츠를 활용하는 게 굉장히 좋다. 근데 미디어나 원서 활용한 노출에 대한 거는 조금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때도 한번 얘기 드렸지만 영어 같은 경우는 speaking, writing, reading, listening이 전체적으로 잘 어우러져야 시너지가 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미디어만 노출된다 또는 원서만 노출됐을 때는 적절한 시너지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밸런스가 깨지는 거죠. 한쪽 영역만 막 올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미디어나 원서 같은 경우에는 읽는 거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동적인 교육 방식이에요. reading하고 listening, 수동적인 교육 방식이에요. 내가 만약에 능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다예요. 물론 생각도 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뭐 다른 영역도 확대될 수는 있지만 보통은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수동적인 영역이 제일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능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있냐? 스피킹, 라이팅이 이제 바로 능동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라이팅하고 스피킹 같은 경우는 능동적으로 내가 직접 해보는 거. 그래서 미디어하고 원서 같은 경우에는 수동적인 학습법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스피킹까지 내가 기대를 하겠다. 그 부분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미디어 노출만으로는 아이의 흥미를 제대로 끌어올리기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려울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왜냐면 계속 수동적인 것만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능동적으로 써먹어봐야 이 언어라는 게 재미라는 게 있고 맛이라는 게 느껴지는데 그 부분을 놓칠 수가 있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수동적인 학습보다는 능동적인 학습에도 조금 더 계속 이 친구가 활용해 보면서 재미를 느끼는 거죠. 저희가 그동안 이제 효과적인 영어 교육에 대해서 팁들을 좀 제공을 해드렸는데 저희가 준비해놓은 시리즈가 좀 있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유튜브를 처음에 하게 된 이유도 어머니들이랑 상담이나 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어머니들의 고민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걸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어머님들에게 정보 전달을 잘 드리면 그냥 저랑 이야기하는 것보다 유튜버를 여러 번 또 돌려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이해를 하실 수도 있고 정보를 더 전달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조금 있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도 제가 부수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영어를 좀 더 그러니까 빨리 갈 수 있게끔 또는 잘할 수 있게끔 집에서도 좀 도와주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를 궁금해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렇죠, 많죠. 그래서 저희가 유튜버를 오픈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도 이제 이런 집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 또는 이제 부모님들이 고민하고 있는 거 앞으로도 유튜브로 찾아뵈려고 합니다. 여러분 더 궁금하신 사항들이나 질문하실 것들은 저희 댓글 밑에다가 써주시면 저희가 확인해보고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음 시리즈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이바이!